자, 일상생활에서의 충돌과 안전장치 봅시다. 그다음에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했어요. 자,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놓으면 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여기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 손실 없으면 그대로 뭘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위치 에너지로 가야 돼요. 그럼 원래 높이까지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얘를 좀 피더라도, 점점 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똑같은 대로, 똑같은 높이 값이 올라갈 거예요. 얘를 더 펴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고, 더 펴서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텐데, 얘를 수평으로 펴버리면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갈 거다? 계속 무한정 앞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경사면 시작점 5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경사면이 없어버리면은 100% 다 뭘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얘가 그 에너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 근데 이때는 여기서 내려올 때는 경사면에서 바닥 기준면까지 뭘 받아요? 중력을 받아서 점점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바뀌는 동안 계속 바뀔 테니까, 전환될 테니까. 그런데 수평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환된 에너지도 없고, 마찰력이 없으면 별도로 중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빨라지지 않겠죠. 따라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지 않아도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물체가 자기의 현재의 운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일 때 라는 뜻이에요. 상호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소리는 알짜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짜 힘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작용한 힘이 아예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이 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한 힘들을 다 더해봤더니만 합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진짜 아무런 힘도 안 작용한 경우, 두 번째로는 이쪽으로 10N을 주고 반대편에서 똑같이 얼마를 준 거예요? 10N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크기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합쳐져서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힘은 줬지만은 얘가 받은 힘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0이 된단 말이에요. 없는 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가 바로 이제 알짜 힘이 0인 상태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계속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던가, 두 가지인데, 정지는 그냥 정지겠지만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가속도도 없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는 거고,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성은 크게 여기 나온 것처럼 정지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운동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정지에 있었을 때, 정지에서 멈춰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팡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어떻게 돼? 갑자기 뭉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 뒤로 가? 확 출발해요. 그러면 뒤로 밀려요. 이렇게. 왜? 나는 계속 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되네요? 앞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거. 나는 원래 뒤에 있었으니까 뒤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지관성이고, 버스가 계속 등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쪽으로 쏠리죠. 그죠? 중학교 때 버스 타고, 선생님이 학교를 버스 타고 다녔었는데, 예. 되게 재밌는 경우 한 2번인가 봤어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버스 맨 뒷칸 있죠. 맨 뒷칸에 이게 가운데 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새는 없나? 예전에 선생님 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이렇게 좌석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칸이 있고 여기 가운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안전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앉아서 여학생이 이렇게 졸면서 가고 있다가 버스가 급정거렸는데 밑으로 쑥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뒷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쑥 빠져서 밑으로 내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앞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다가 버스 갑자기 급정거했는데 막 달려가지고 그 버스 카드 찍는데 선생님 때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돈통 회수 건넜는데 거기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 딱 갔더니 기사 아저씨가 안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여자애 창피해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거기서 뭐 선생님도 도시락 가방 들고 다녔었는데 도시락 가방이 갑자기 복 떨어져가지고 막 반찬통이 널브러지고 막 이런 슬픈 일들도 꽤나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정지관성은 이게 나는 힘이 없는데 이건 밖에서 힘이 작용한 거예요. 보세요. 나한테 힘을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버스가 갔죠. 자,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앞쪽으로 가속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로 밀렸어요? 어디로 밀렸어? 뒤로 밀렸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에요.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란 말이야. 누가 날 밀지 않았어. 아무도 날 안 밀었어. 근데 나 혼자 밀려. 왜? 버스의 운동 때문에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성력이라고 해요. 관성력. 근데 관성력은 약간 주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힘의 3요소가 뭐예요?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3가지인데 힘을 주는 뭐가 없어요? 작용? 점이 없어요.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데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지 관성 때문에 뒤로 쏠리려고 하고요. 버스가 여기서는 운동 방향 이쪽인데 멈추려면은 버스가 힘을 어디로 줬겠어? 뒤로 줬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뒤로 줬을 거고 나는 힘을 어디로 받았어요? 앞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운동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전체 물체까지 포함한 이걸 뭐라면 운동계라고 하는데, 걔가 받은 가속도, 힘의 방향하고 내가 받은 힘의 방향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처음에 출발할 때 땡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했다가 위로, 이게 건물이나 아파트는 그닥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고층 건물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보면 이따 갑자기 붕 하고 훅 출발하잖아요. 그럼 약간 어떻게 돼요? 눌리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아래로. 그리고 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쓰면 정지할 때 되면 쑥 속도가 줄잖아요. 그럼 내가 약간 위로 뜨는 느낌 받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의 힘이고, 그러니까 정지관성, 운동관성 해서 2가지가 있게 되고, 이 관성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속도하고, 운동관성이든 정지관성이든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뭐가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져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도 어렵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멈추게 하기도 어려워요. 질량이 크면은. 자, 그래서 관성에 의한 다양한 현상은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그죠? 천천히 잡아당기면 돌돌돌돌돌 풀리지만 갑자기 뚝 잡아당기면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관성 때문에, 정지관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망치 자루를,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망치가
머리가 있고 여기가 자루가 꽂아져 있는데 쓰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쇠가 어떻게 되냐면 망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자루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자루가 홈에 들어가 있는데 쓰다 보면 이 머리가 어떻게 돼? 위로 점점 빠져요. 그럼 이 머리를 집어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루를 잡고 땅땅 바닥을 치면 얘가 내려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헐거울 때 껴져 있는 걸 얘를 때려버리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이것도 정지관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잘 볼 일이 없어가지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대신에 뭐 요런 거 알지? 이렇게 나무도 막 쌓아놓고 얘 가운데 망치로 세게 땅 때리면 요거만 쏙 빠지는데 쑥 밀어버리면 와라랑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불을 털면, 그죠? 이불을 털면 보세요. 이불을 잡고 올려. 팡 내리치잖아요. 옷 같은 거 털 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쭉 올리지? 그러면은 옷에 붙어 있는 먼지 어떻게 돼? 같이 옷이랑 따라가. 근데 옷만 싹 빼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먼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가려는 관성 때문에 가고,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요거죠. 요거 싹 빼면 예,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예,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요거만 운동관성이고 나머지는 다 정지관성에 대한 예, 설명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관성의 종류 구분해 주시면 되고 관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게 된다. 힘이 없었을 때 예, 작용한 힘이 알자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안전장치에서 운동량하고 충격량 봅시다. 운동량하고 충격량도 둘 다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 벡터량이에요. 벡터량. 그러니까 벡터량이니까 뭐하고 뭘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크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을 하는 물리량에 해당이 돼요. 특히나 그래서 이 방향 때문에 예, 운동량하고 충격량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요. 즉 운동 방향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돼요? 부호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호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예, 되게 많이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의 정도 또는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이 운동하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 이 운동 효과가 얼마나 될 건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운동량의 크기는요, 예, 질량 킬로그램과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예, 미터 퍼 세크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예, 질량이 크고 속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운동량은 보통 P라고 나타내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방향은 뭐랑 같냐면 속도의 방향이랑 같아요. 네, 속도의 방향이 결국에는 운동량의 방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크기만 물어보면은 그냥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지만 운동량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부호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2kg인 예, 공이 엄청 무거운데 질량이 2kg이면 벽에 3m/s로 들어갔다가 튕겨 나와서 2m/s로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 나갔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들어갈 때 운동량은 얼마가 돼요? 질량 2kg짜리가 3으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때 운동량 P는 얼마가 됩니까? 6이에요, 6. 그쵸? 곱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튀어나올 때는 봐봐요.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튀어 들어갔고 튕겨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왼쪽으로 튀겨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속도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 운동량 P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어차피 질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속도 방향이 바로 뭐가 된다? 운동량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뀌면 이렇게 운동 부호가, 속도 부호가 바뀌는 거에 대한 보정을
예,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락갑니다. 문제에서. 자, 그래서 속도가 같으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 질량이 같으면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량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데요. 충격량은 마찬가지로 벡터량이고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또는 힘이 작용을 할 때 이 힘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건가 하는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바로 이 충격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뉴턴과 시간, 세크죠.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 주게 되고요. 충돌할 때 당연히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충격량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충격량의 방향도 여기서 뭐하고 같냐면 힘이 작용한 힘의 방향이랑 같습니다. 힘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일치를 하게 돼요.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로 나타내 주게 되고요.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은 힘과 시간의 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바로 충격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운동량도 그래프가 있기는 해요. 운동량 그래프는 요거 밑에를 설명을 하고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운동량하고 충격량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러면 운동량하고 충격량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에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해요. 즉, 어떤 특정 힘을 T초 동안 작용을 해주면 물체의 질량이 거의 일정하다고 했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힘이 작용했으니까 힘을 받은 물체는 뭐가 생겨요?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도의 변화량이 생기다 보니까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F가 일정 시간 델타 T 동안 작용했었을 때 운동량 M, 선생님 변화량을 구하는 거는 항상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이렇게 빼준 게 바로 속도 변화량, 그래서 질량을 곱해주면 저게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 식에서요, T항만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보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는 M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0, 그러니까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로 놓으면은 이렇게 돼요. 즉, 요것만 떼서 보면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가속도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무슨 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는 MA 식이에요. 결국에는 F는 MA라고 하는 식을, 가속도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해주는 식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시간만 왼쪽 항으로 이항을 시켜준 게 바로 뭐예요? 이 식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면 속도 변화량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특정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을 하면은 바로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생기니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 되니까 운동량에 뭐가 된다? 변화량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로. 물체가 운동량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뭐가 증가해요? 네, 운동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 즉 힘을 받으면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같게 되니까 무슨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양의 가속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니까 운동량이 증가하고, 물체가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음의 가속도가 나올 거고, 그만큼 속도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네, 감소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문제가 예를 들면,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처음에 2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N의 힘을 4초 동안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4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때 가해준 충격량은 얼마가 돼요? 40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2kg이에요. 나중 속도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2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V-2는 얼마가 되니까? 20. 그러니까 V는 얼마? 22.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두 물체가 충돌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물체가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공이 벽에 가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 공이 가서 V로 들어가서 빵 해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네, V-라는 속도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충돌할 때요, 보세요. 빵 하고 충돌할 때 공은 힘을 어디로 줍니까? 누구한테 줘요? 공은 힘을 누구한테 줘요? 벽한테 줄 거예요. 그럼 벽도 누구한테 힘을 줘요? 공한테 힘을 줄 거예요. 그럼 이때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같아요. 그죠?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충돌할 때 같은 시간으로 충돌을 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공이 벽에 작용한 충격량이랑 그 다음에 벽이 공에 작용한 충격량이랑 서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벽이 받은 충격량도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이 같으니까 벽이 받은 충격량하고 그다음에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g의 공이 충돌 전에 3m/s로 충돌해서 튀어나올 때 2m/s로 튀어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벽이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은 질량이 1이고 곱하기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2 빼기 처음 속도 3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면 틀려요. 이렇게 풀어서 대부분 틀려요. 왜 틀리냐? 운동 방해 공이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3이었죠. 튀어나올 때는 반대편인 왼쪽으로 2죠.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1kg짜리가
나중 속도 마이너스 2 빼기 처음 속도 3, 그래서 마이너스 5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5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들어가는 운동 방향이 이쪽을 플러스로 받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받았다는 소리예요?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래서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 그냥 5가 되는 거고, 충돌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0.01초 동안 충돌을 했다라고 치면 이때 받은 충격량이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니까 힘이 0.01초 동안 작용을 해서 5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때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500N.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 더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가 된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운동량하고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가 시간이고 얘가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P, 시간 T. 자, 이렇게 놔버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 기울기는, 자, 기울기를 보여보면 뭐 분의 뭐가 돼요? 시간 변화량 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게 충격량이 어떻게 돼요? FT죠. 이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 시간항을 여기로 나눠줘 버린 거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뭐예요? F의 F. 힘이에요. 힘. 즉 시간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F? 힘이에요. 힘. 즉 가해준 충격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예, 가해준 충격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흰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가 되는 거고요.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가해준 힘의 크기, 충격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도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과 안전 보자. 자, 충돌과 안전에서 받는 힘을 줄이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자,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충격량이라는 소리는 힘 곱하기 시간 값이 똑같더라도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FT의 곱이 같은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가 작아져요? 작용한 힘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충돌로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빵 부딪히더라도 이걸 부딪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면, 길게 해주면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빵 끊어서 맞는 것보다 쭉 이렇게 길게 맞는 게 덜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받는 힘을 줄이는 안전장치의 원리를, 질량이 같은 물풍선을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더니만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린 풍선은 빵 하고 터졌어요. 아, 이거 초딩들 이거 물풍선 엄청 갖고 놀죠. 요만한 거 이거 불어가지고. 그죠? 네. 이거는 나 어렸을 때도 갖고 놀았었는데 요새도 갖고 놀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게 보통 요렇게도 설명을 하고, 아니면 유리컵을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그냥 맨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이렇게 방석 위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떨어뜨린 유리컵은 그냥 깨지는데 방석 위로 떨어진 유리컵은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하면은 둘이 질량이 같다라고 치면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는 어떻게 써요? 동일하게 갖고 있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충돌하기 직전에 둘의 속도는 어떻게 써요?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멈추면 충돌 직전 속도는 V고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요? 0이에요. 멈춰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밑으로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둘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돌 직전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는 둘이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컵이 받은 뭐하고 똑같아요? 충격량이랑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충돌 직전의 속도는 0이고 충돌 후 속도는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는 V이기 때문에 이 컵 둘의 바닥에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로 동일해요. 그리고 이때 작용한 중력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닥에 그냥 떨어진 애는 바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빡 하고 충돌을 해서 멈추게 되는 거고, 이 방석 위로 떨어지면 이 방석이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은 방석 위에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멈추게 되는 거고,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어차피 뭐는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어떻게 돼요? 둘이 같단 말이에요. 즉 바닥에 떨어질 때나 아니면은 방석 위에 떨어질 때나 이 면적은 동일해요. 면적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둘이 면적이 동일하다는 소리는 뭐가 똑같다는 소리니까 충격량은 같은 충격량을 받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대신에 힘을 받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얘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받다 보니까 이 평균 힘의 크기가 이렇게 크고, 얘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힘을 받다 보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따라서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해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 시간을 늘려서 피해를 줄이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에어백. 에어백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쿠션을 통해서 줄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범퍼. 자동차 범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찌그러져야 돼요. 잘 찌그러지면서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늘려줘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멈출 때까지. 안 찌그러지면 뻥 튀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피해. 그다음에 자동차에 만약에 친 사람도 피해. 그러니까 이게 범퍼를 잘 찌그러지게 만든 거는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일단 우선이긴 하지만 운전자도 보호해줘요. 그다음에 포장재에 흔히 우리가 보는 뽁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에어 쿠션을 통해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줘서 안에 있는 상품이 깨지지 않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관성에 의해서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 이게 관성, 특히나 이제 운동 관성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확 튀어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안전벨트, 안전띠. 그 다음에는 놀이기구에서 안전바. 여러분들 안전바 없이 롤러코스터 타도 실제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관성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죠? 만약에 안전바 없이 이렇게 된 거 타면 하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된 거. 만약에 돌아. 안전바 없어. 여기 돌다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져요. 왜? 원심력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느리게 가면은 모르겠지만 되게 빨리 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근데 약간 심리적인 압박은 있겠죠. 그죠? 네. 특히나 그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이 대단히 심리적인 게 무섭죠. 안전바가 고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왠지 튕겨나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자, 157페이지 탐구 리포트에 나와 있는 탐구 기출 봅시다. 다음은 장난감 활을 이용한 실험이다.
화살에 쇠구슬을 부착한 물체 A와 화살에 스타이로폼을 부착한 물체 B의 질량을 측정을 하고 비교를 한대요. 그림과 같이 장난감 활로 A,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키고 A, B의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분석하고 A, B가 활을 떠나는 순간에 속력을 측정을 하고 비교한 다음에 A, B가 활을 떠나는 순간에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를 해줬더니만 질량은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런데 운동량은 A하고 B가 같대요. 그러면 속력은 누가 커야 되는 겁니까? B가 A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그래야 둘의 곱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와 다의 측정값으로 라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죠? 속도하고 질량을 알면 알 수 있겠죠. 속도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예, 맞습니다. 이거 속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속도라고 해야 돼요. 방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서 둘이 뭐가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같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파 세미나. 밑에 그림은 정지해 있는 축구공과 배구공을 발로 찰 때 공이 받는 알짜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질량은 축구공이 배구공의 2배래요. 얘는 2m이고 배구공은 m만큼이래요. 근데 두 곡선의 아래 면적이 어떻대요? 똑같대요. 그럼 면적이 똑같다는 소리는 둘이 받은 뭐가 똑같다는 소리입니까? 충격량이 똑같아요. 충격량이 똑같다는 소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축구공의 속력 변화량을 델타 V1, 배구공의 속도 변화량을 델타 V2라고 하면 여기는 M 델타 V1이랑 M 델타 V2랑 같아야 되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나가야 돼요? 배구공이 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두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 평균 힘은 누가 더 커요? 둘이 충격량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축구공이 크죠. 발로 찬 후에는 누가 더 빨리 날아갑니까? 배구공이 더 빨리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발로 차는 동안 두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죠.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이 동일하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기초문제. 자, 1번은 2, 2번에 5, 3번에 2, 4번에 3, 5번에 1, 6번에 1, 7번에 5, 8번에 3, 9번에 1, 10번에 3. 네, 질문. 자, 질문. 7번이요. 네. 자,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했대요. 그래서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얼마만큼 줬겠어요? 20N만큼 충격량이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2초 동안에 받는 충격량, 2초면은 절반이 되겠죠. 2초면은 절반이고 힘의 크기는 5까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비례 그래프니까. 따라서 얼마가 돼요? 5죠. 따라서 맞아요. 4초일 때 그럼 20을 줬어요. 그리고 얘는 정지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격량은 20,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과 나중 속도를 V라고 쳐주면 처음 속도는 0이란 말이에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곱이 운동량의 변화량에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될 테니까 따라서 V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0이 나와야 되겠죠. 맞네. 4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가해준 뭐하고 똑같아요? 충격량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20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또 질문. 10번까지. 10번이요. 자, 충돌 시 안전을 위한 과학적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두 가지예요. 결국에 안전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는 원리는 관성을
사용한 거냐, 아니면은 충돌 시간을 증가시킨 거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받는 거는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뜀트를 뛴 후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충돌 시간이에요. 놀이기구에 있는 사람 이탈을 방지하는 안전바, 이거는 관성입니다. 그죠? 갑자기 팡 튀어나온 걸 막아주는 거죠. 유도의 낙법은 나와있죠.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준다. 에어백도 대표적으로 충돌 시간이니까 3번만 관성에 의해서 데미지가 있는 거를 막아주는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또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뒤에 내신 실전 문제 보자. 안 넘어가. 자, 그 다음에 1번 2, 2번에 5, 3번에 2, 4번에 3, 5번에 3, 네, 6번은 4, 7번에 5, 8번도 5, 9번에 2, 10번에 4, 11에 3, 12에 2, 13에 1, 14에 4,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은 날아오는 공을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받을 때와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을 때 공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건 짧은 시간에 작용을 한 거고, 손을 뒤로 빼서 받으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래프 아래 면적은 같대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다란 말이에요. 결국에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공의 부상을 줄이려면 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작용 시간이 길수록 여기서 보면은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가 힘이 짧을 때는 이만큼이고 힘을 길게 받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즉 작용 시간이 길수록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자동차의 범퍼에 대한 글이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때 자동차의 범퍼는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보다 더 잘 찌그러짐으로써 사람을 보호한대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이 같을 때 자동차의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죠. 기억을 정의를 하고, 충격량은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죠. 그래서 기억에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 결국엔 뭐예요? 작용한 힘,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 이 두 가지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충돌 시간 평균 힘의 용어로 사용해서 서술하시면은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쵸?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질문. 1번. 자, 그림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나타낸 것으로 O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는 반대편 경사의 같은 높이인 A, B, C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관성공 사고 실험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대편 경사면이 수평이 되면 물체는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운동을 하죠. 마찰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O에서 놓은 물체가 A까지 올라갈 수 있는 까닭은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위 실험을 통해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할 때 이거는 힘이 작용을 하지 않는 관성의 법칙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까닭,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가속도가 0, 즉 R자 힘이 0일 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만 맞게 돼요. 자, 또 질문. 3번이요.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요 시간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작용한 힘의 크기 F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6초 때 물체의 속도가 6초 때 물체의 속도가 3m/s래요. 6초 때 운동량이 얼마예요? 운동량이 3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5초까지 얼마예요? 5초 동안의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가 됐어요? 0에서 6이 됐죠. 그죠? 5초까지 6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예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힘의 크기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6초 때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됐다고 그러냐면 3m/s 세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운동량 자체는 얼마예요? 운동량이 3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는 3이고 운동량이 3이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에 해당이 되니까 속도는 3m/s니까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kg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일단 이 기억은 틀렸네요. 물체의 속도는 5일 때가 6초일 때의 2배이다. 지금 보면 운동량이 몇 배예요? 2배죠. 운동량이 2배면 질량은 동일하니까 속도가 당연히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8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은데 0에서 8초 동안 운동량이 0에서 얼마 됐어요? 0 됐죠.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예요? 0. 충격량도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없어요. 네, 니은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운동 방향으로 한번 작용을 했고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처음에 속도가 늘었다가 언제까지? 5초까지 늘었다가 멈춰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도 얼마다?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또 질문?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보면 그림은 속도 V로 등속 직선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하고 충돌한 후에 A하고 B가 각각 0.5V, 1.5V의 속도로 등속 직선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의 질량은 각각 3mm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만 푸는 방법과 선생님이 새로운 이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보면 얘가 이 물체하고 충돌했어요. 그럼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 어떻게 돼요? 같아요. 빵하고 충돌을 할 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충돌하는 시간도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물체 A와 B가 서로 주고받은 뭐가 똑같아야 돼요? 충격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충격량 값이 같아야 되는데 대신에 충격량의 방향이 A는 어디로 받았고요? 뒤로 받았고 B는 앞으로 받았기 때문에 충돌할 때 빵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량의 부호는 서로 반대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격량을 여기서 힘하고 시간을 모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줘야 된단 말이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자,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봅시다. A는 질량이 3m이죠. 자,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0.5v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예요? v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5mv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질량이 m이죠.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1.5v 빼기 처음 속도 정지 상태니까 0. 얼마가 돼요? 1.5mv. 그러니까 둘이 뭐는 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힘을 얘는 오른쪽으로 받았지만 얘는 왼쪽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받은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3mv죠.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 1.5mv니까 그거보다는 크네요.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예요? 1.5mv 맞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게 돼? 서로 같아야죠. 그쵸? 왜? 서로 주고받은 뭐가 똑같으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거를 풀어내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충돌에서 풀어내는 공식인데 자 이거예요. 충돌 전과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해요.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해요. 이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자 그럼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 봅시다. 자 얼마예요? 질량이 3mv 플러스 그 다음에는 m 정지죠. 충돌 후 얼마예요? 3m짜리가 0.5v 더하기 질량이 m짜리가 1.5v 그럼 얼마예요? 3m 1.5m 1.5m 3m v 같죠? 그렇죠? 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질량이 ma인 물체가 va의 속도로 가고 있고 질량이 mb인 물체가 vb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둘이 충돌한 다음에 속도가 얘는 va 다시가 됐고 얘는 vb 다시가 됐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MAVA 더하기 MBVB랑 MAVA 다시 더하기 MBVB 다시랑 서로 같아요.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충돌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뭐가 똑같아서 그래요? 충격량의 크기가 동일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아마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이거 100% 나올 거예요. 원래 이 내용은 물리 1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물리 1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질문. 그 다음에 8번이요. 자, 물리가 어려워요. 자, 가는 물체 A하고 B가 벽하고 충돌하기 전후에 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벽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같대요.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둘이 동일했기 때문에, 따라서 뭡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충돌 직전에 얘는 2였고 속도가 0이 됐고 3이었고 0이 됐어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에요. 근데 충격량이 똑같으려면은 힘을 받은 충격량이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뭐가 똑같아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 2대 3이니까 질량비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3대 2가 나와야죠. 그래야 둘이 곱이 같아져 버리겠지. 따라서 물체의 질량은 A가 B의 1.5배다. 맞죠? 3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여기 면적이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힘이 작용한 시간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면적은 똑같죠.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충격량을 시간이 2대 3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니까 3대 2가 돼야 되겠죠. 여기 왜? 충격량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F T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2대 3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힘의 비율은 몇 대면 3대 2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1.5배다. 예, 맞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됐습니까? 네.